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한 정치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5,100만 국민 중에서 이 정치인을 떠올리는 사람, 이 정치인한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0,000명은 될까? 요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주관적 평가를 했을 때는 그렇게 정치적 위상도 별로 그렇고 영향력도 뭐 그렇고 이런 정치인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아니, 이 사람 기사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막 올라왔다 그겁니다. 대체 뭔 소리냐 했는데, 그겁니다. 이연주라는 정치인 알지 않습니까? 이연주, 이 소위 요새 뭐 반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언론 지면을 계속 장식하고, 그다음에 이준석과 마치 그 무슨 큰일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같이 다녔던 그 이연주,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는 겁니다. 그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연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2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의원이 오는 24일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의 복당은 이재명 대표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뭐 이 기사를 뒤늦게 봤습니다. 제가 먼저 본 거는 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 이현주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고 뭔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얘기를 제안을 받은 것 마냥, 마치 무슨 이재명이 대단한 이렇게 요청을 한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웃겨가지고 대체 뭔 소리 하고 있나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검색했더니 이런 기사들이 올라온 겁니다. 이현주라는 사람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그 기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대체 이현주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현주에 대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정현 대표하고 라이브 영상을 찍을 때도 김정현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현주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현주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게 속보로 알릴 만큼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오히려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인데 지금 그런 기사들이 떴다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이현주가 무슨 더불어민주당을 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현주의 과거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정치란 게 무엇인가, 참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참 선거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근본적인 의문 또는 회의 이런 걸 들게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현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테니까, 이 한 정치인의 이런 표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좌충우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거를,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현주의 이력부터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원체 잘 안 알려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 변호사 출신이었고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뒤에 2016년 총선에서 또 재선했습니다. 근데 당내 주류였던 친문 문재인 그 패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패거리를 비판하다가 2017년 4월 달에 국민의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당이 이제 또 바른미래당이 됐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또 뛰쳐나와가지고 2020년 총선 앞두고 뭐 미래를 향한 전진 4.0인가? 그거 자기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또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2020년 총선 때 그 미래통합당이 조금 어려운 선거였고 실제로도 대참패를 했지만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부산에 공천을 받았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21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2021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물론 대선은 2022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준비 과정에서 이재명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캠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 적임자가 아니다. 윤석열로는 이재명 상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가 홍준표 당시 경선 후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현주 이 사람은 반윤 반명 모드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의 이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웃기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이재명과 친명계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한마디로 이재명 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박 운운해 가면서 소위 비명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를 다 축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있는 곳에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나 여기 출마하겠습니다. 난 그 사람이 비명계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 다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뭡니까? 이재명계를 비롯한 개딸들이 민주당 다음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당에 한동안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듯한 그런 언행을 계속해왔던 어? 마치 보는 이에 따라서는 아니 이현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나경원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간에는 그 위상 이런 건 비교가 안 되지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뒤를 이어서 뭔가 이 보수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언행을 했던 그런 이현주가 이재명 당에 간다? 그런 이현주를 이재명 당으로 불러온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초에 비명계를 쫓아내는 명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언행 불일치 아닙니까? 아니 자기 당 내 비명계는 민주당스럽지 않다. 저놈들은 다 저기 뭐야 수박이다 간첩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쫓아내려고 다 공천 안 주고 다 이른바 학살하려고 자객 공천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분위기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무슨 벨 친명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비명계한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수 여전사를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는 듯한 언행을 계속해왔던 이현주를 데리고 온다? 복당을 권유했다? 그래서 거기에 응했다?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당의 당원들 또는 지지층은 인지 부조화에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웃기는 점 뭐냐면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이현주의 과거 언행입니다. 과거 언행을 보면 이현주는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을 증오하고 혐오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현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는 기사들이 올라왔고 스스로도 이재명과 여러 얘기를 했고 다시 만나면 이런저런 제안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구로 나갈지 비례로 할지는 아직 못 정했다고 그렇게 혼자 별 그림을 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과거를 보면 정말로 정치란 게 참 저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미래를 향한 전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가는 이 불과 정치를 한 지 12년, 11년, 2년밖에 안 된 그 사람이 당적을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준석과 지금 쌍벽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현주가 과거에 이재명을 향해 했던 말 중 아주 일부만 간추려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6일 이현주 전 국회의원 제가 기사를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병 때문에 멀쩡한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인도 수준의 복지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얄팍한 포퓰리스트에게 대중영합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이게 누가 했습니까? 이현주가 이재명한테. 근데 지금 이현주는 이재명한테 복당 권유를 받았고 마치 거기에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 자기가 대단한 몸값이 나가는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장면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9월 23일 이현주 전 의원 자기 페이스북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재명 측에서 당시 이현주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던 그 홍준표 경선 후보 있지 않습니까? 대선 경선 후보 이쪽에다가 연산군 뭐 이렇게 운운해가면서 연산홍이다 뭐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근데 솔직히 연산군 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패륜적 행태로 유명하다. 그런 점에서 홍 의원보다는 이 지사가 더 연산군과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뻔뻔한 여성 편력, 부모 형제도 없는 패륜적 행태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바로 이재명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어떤 도덕성, 인성 이런 걸 갖다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1년 9월 27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 뭐라 그랬냐?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가 그 욕심 많다는 민간 개발업자들과 공모해서 공권력의 힘으로 땅을 헐값으로 빼앗고 폭리를 취할 수 있게끔 결정적 역할을 한 거다. 즉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이 카르텔과 성남시가 공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전체적으로 공익에 반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모양인데 일부 이익이 성남시에 귀속됐다고 해서 그게 벼랑간 공익에 부합한 사업이 되나? 그건 궤변이다. 이 사안은 화천대유와 토건 카르텔이 주인공이라면 성남시와 이 지사 측근들은 그에 가담해 공권력을 동원해주고 이익을 공유한 공범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이현주 전 의원 또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업 그건 공익 환수 어마어마하게 했다. 단군 이래 최대로 공익 환수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이재명 지사의 공익 환수 주장은 사기다. 실상은 개발업자의 폭리에 가담하고 삥 뜯은 조폭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주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인프라조차 부실하게 하는 걸 방치하고는 쥐어짜는 이득을 함께 나눴다면서 뿌듯해하는 이재명 지사야말로 마치 불법 영업을 망봐주고 수수료를 뜯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다며 큰소리치는 조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개발을 내세워 멀쩡한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실은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를 살찌우고 거기서 공공기관이 삥 뜯으며 공익 환수라 기만하는 일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런 삥 뜯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바로 이현주 전 의원의 그때 당시 발언입니다. 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사기와 위선으로 가득 차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이거 아주 제가 아주 몇 개만 추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현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만 추린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조폭 무슨 삥 뜯은 조폭 사기꾼 그 다음에 포퓰리스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사기와 위선으로 가득 차지 않겠나 이렇게 비판 그리고 심지어 도덕성과 인성까지 그렇게 비판했던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 전화해서 무슨 복당 권유했다고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대표님 운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그 이현주 전 의원의 정치적 위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특혜일 수도 있는데 굳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은 이현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언행의 불일치, 그 언행의 모순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한 말이 과거에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뭐 하지 못할 텐데 정말 정치인들은 멘탈이 갑인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 선거란 게 정말 그런 건가? 이래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소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면 또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폭 포퓰리스트 사기꾼 이렇게 공범자 뭐 별소리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당으로 간다? 이현주 전 의원을 지지한 사람이 과연 실제 하는지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현주 전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 이현주 전 의원의 이런 모순된 언행에 대해서 모순된다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이런 언행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이 정치의 문제점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